신라는 삼국통일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고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신문왕이 그 절정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신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 바로 신라 말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얘기 줄거리는 이거예요. 신라가 흔들립니다. 귀족들의 왕위 다툼, 농민 봉기, 그리고 지방의 반란으로 아주 어지럽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들은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신라가 아닌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시작은 바로 해공왕이라는 왕 때 해공왕이 왕비와 함께 반란군에게 피살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해공왕이 죽자 다른 진골 귀족들이, 그동안은 김춘추의 가문에서만 왕이 나왔는데 이제 너도 나도 왕을 해볼래 라고 하면서 왕위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공왕 이후에요, 정말 왕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150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정말로 치열한 쟁탈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쟁탈전,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은 약화되고 중앙정부가 이 나라를 전혀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김원창의 난인데요. 이 사람도 김씨고요. 진골 귀족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장보고도 사실 이 시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다가 잘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래서 지방 곳곳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신라에겐 없었던 거죠. 그럼 농민들 생활은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대토지를 가지고 농민들을 수탈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도요, 계속 세금 내라고,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 내라고 독촉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폭발한 게 진성여왕 때 농민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곳곳에서 농민 반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반란이에요. 이들은 다 농민들이었고요. 그래서 신라 정부에 반대해서 이런 농민 봉기까지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서 중앙정치에 도전하는 지방에 힘 있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호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좀 힘이 있었거나 또는 새로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힘을 가진 지방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족들은요, 지방에 살아요. 그래서 경주가 아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따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직접 다스리면서 군대도 소유하죠. 그래서 거의 자기 지역에서는 마치 왕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성의 주인,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신라로부터 점점 독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호족 있을 거예요. 바로 요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뭔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족들이 지방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은 늘 불만이었죠. 신라의 무슨 죄? 골품죄 때문에 관직 승진에 차별을 받았고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육두품, 그래서 이 육두품 중에서는 당나라에 유학 가서 실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왕에게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신라를 바꿔야 한다고 막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육두품의 의견은 신라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거 둘 다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최치원.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랬지만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육두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물러나서 바로 신라의 불만 있는 또 하나의 세력, 누구죠? 방금 얘기한 호족들과 손을 잡고 이제 뭔가 신라를 바꿔보려고 새로운 세상을 꿈꿔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육두품과 손잡은 호족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호족들이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바로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견훤이라는 호족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면서 신라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결국 이 시대를 우리는 다시 삼국이네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래서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는 건데요. 한나라 한나라 볼까요? 먼저 후백제는요. 견훤이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 원래 이쪽을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내 편을 모으는 거죠. 특히 전라도의 농민봉기 세력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죠. 당연히 백제를 계승한다. 그래서 이름도 후백제예요. 여기 옛날에 백제가 있었으니까. 그럼 수도는 어디냐? 바로 완산주, 지금의 전주 지역의 수도를 삼고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후고구려는요. 궁예가 세우죠. 그래서 궁예는 사실은 신라의 왕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신라 이 시기 왕이 다툼 엄청 치열해요. 거기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왕족 출신이지만 결국 쫓겨나서 이제 도적의 무리에 가담했다가 결국 거기에서 힘을 키워서 호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 거죠. 후고구려. 수도를 어디로 삼았느냐? 바로 송악. 지금 이름은 개성. 여기에 수도를 잡고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이어가다가 이 궁에는 수도를 옮겨요. 나라 이름도 바꿔요. 바로 철원으로 옆에 수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가 아니라 태봉으로 고치면서 계속해서 여기를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면서요 후고구려가 더 넓어요. 신라보다. 신라는 여기 요만큼 있는데 후고구려, 태봉이 더욱더 넓은 땅, 황해, 경기, 강원도를 다 아우르면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후삼국이 만들어지는 이야기, 이거 다 호족들의 세력에 의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